어떤 인간도 챗 GPT보다 이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정보를 담고 있는 거, 정보를 축적하는 지식 방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.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. 네, 제가 지금까지 교육 영상들을 찍었을 때는 좀 현실적인 방법론들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. 예를 들면 독해력을 키워야 된다든지 혹은 공부 습관을 잡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, 오늘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이 근본적인 교육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왜냐, 현실적인 교육 방법들을 잡아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필요하지만 이게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무의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주제는 이 챗 GPT 있잖아요. 이 챗 GPT가 등장한 이후에 우리 아이의 교육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인데, 제가 방금 말하면서 좀 소름 돋은 게 이거 너무 거창하고 번듯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저도 방금 닭살 돋았어요.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. 챗 GPT가 등장한 이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, 이 정도로 좀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거든요. 제가 아이들이랑 이 시사 이슈 신문 읽기 수업을 하는데 2023년 이 상반기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회적 이슈가 뭐냐, 그게 바로 챗 GPT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라는 건 지금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변화, 무언가 큰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것을 증명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챗 GPT가 뭔지는 사실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, 그래도 이게 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,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거, 이 스마트폰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우리 2008년에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이라는 걸 세상에 딱 출시했거든요. 이 2008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혁명의 시작점,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 이유는 이 전 세계 기업 순위가 그때 싹 뒤바뀌고요. 뭐 예를 들면 애플, 아마존, 구글 이런 회사들이 그때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,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뒤바꿨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탄생이 이 변화의 시작점이고, 우리는 그 시기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탄생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10년, 15년 후에 2023년을 다시 돌아봤을 때 그 챗 GPT가 등장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변화했잖아,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미래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좀 뭐 부모님들이 피부로 닿을 만한 이야기는 이 아이들의 직업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직업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거리이자 최대 관심사잖아요. 근데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지금 가장 1순위로 선망하고 있는 직업들은 뭐죠? 사자 들어가는 직업. 그 사자 들어간 뭐 의사, 변호사, 뭐 판사, 이런 사자 들어간 전문 직종들을 지금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는데, 과연 5년, 10년 후에도 그럴 거냐는 거죠. 왜냐, 이 챗 GPT의 등장 이후로 이 전문 인력, 고급 인력들도 굉장히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, 이 교육이라는 걸 너무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는 것보다 좀 높고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 방향성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지금이 우리가 변화의 시작점, 혁명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. 지금 급격한 물살이 막 떠내려고 있는 상황인데, 지금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 물살에 떠내려가기 딱 좋은 상황일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무언가 새롭게 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, 근데 이게 말은 쉬워 보여도 우리가 참 익숙한 것들이 편하고 이 변화는 좀 불안하고 두려워하거든요. 그리고 교육이라는 이 분야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모두 다 하지 못할 때 내가 그걸 한 발 앞서 한다면 이건 지금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교육의 방향성,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,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이 정답력을 키우는 교육 방식을 확 뒤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 정답력이라는 게 뭐냐,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 있는 정보 있잖아요. 그게 맞냐 틀리냐를 계속 판가름하는 방식인데, 1, 2, 3, 4, 5 이렇게 객관식으로 딱 보기가 제시되어 있고 그거의 정답이 뭐냐, 그걸 찾는 방식은 낡은 교육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.
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 챗 GPT의 등장 이후로 더 그게 확실해진 것 같아요. 이 챗 GPT라는 건 결국에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과 대화하면서 그 인간이 요구하는 정보를 손쉽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. 어떤 인간도 챗 GPT보다 이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정보를 담고 있는 거, 정보를 축적하는 지식 방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.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미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? 훌륭한 인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? 저는 바로 그게 질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질문력이라는 건 뭐냐? 이 챗 GPT에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게 쑥쑥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. 이 100명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한 명이 도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챗 GPT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질문력을 갖춘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. 이해했습니다. 정답력보다 질문력을 키워라. 근데 질문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질문력을 키운다라는 게 좀 막연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하기 쉽도록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, 첫 번째는 이 우리 아이가 배운 정보를 자기가 자기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, 그걸 메타 언어라고 하는데, 이 메타 언어가 가능한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정보를 익히고 그것을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진짜 훌륭한 거거든요. 그게 되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질문력이 가능한 기본 베이스가 깔린다는 거죠.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내가 프로 방청객이 돼야 되겠구나. 아이가 만약에 뭘 설명하려고 한다, 모든 걸 다 집어치시고 아이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프로 방청객. 반응 어떻게? 오 하면서 아이가 설명에 좀 맛을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자꾸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첫 번째 핵심 방법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 질문 쓰기인데요. 제가 아까 아이들이랑 시사 이슈 신문 읽기 수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랑 제가 신문을 쭉 읽은 다음에 제가 꼭 아이들한테 하게끔 하는 건 질문을 하나 이상 써보자, 이런 것들을 이제 시키는데, 그러면 막 아이들이 머리를 굴리는 표정, 이 눈동자 막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. 저는 그때 아이들의 사고가 확 자란다고 확신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컨텐츠를 뭘로 할 것이냐, 적당한 난이도, 아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건 사실 뭐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고민하셔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아이랑 같이 읽어보고 생각하고 질문을 써볼 수 있을지, 그건 부모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, 바쁘시잖아요 부모님들이. 너무나 바쁘고 좀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제가 항상 이 시사 이슈 영상을 올리니까 그 영상을 같이 보시고 거기 댓글을 질문 형식으로 달아보는 거, 그 활동에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하는데, 지금이 이 변화의 시작점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가 되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정답력을 키우는 교육 방식에서 이 질문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확 뒤바꿀 필요가 있다. 특히 부모님들이 그 방향성을 좀 잘 설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, 그것을 키우기 위한 방법들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마음속으로 싹 들어왔다면 영상 끝나자마자 우리 질문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, 댓글로 궁금하신 거, 더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주제들,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제가 잘 살펴보고 답글도 달아드리고 다음 영상을 시작하는 이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